예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 개의 십자가 세워졌는데 예수 외에도 디스마스와 게스타스라는 두 강도가 그 옆에 들러리를 섰죠. 근데 로마의 십자가형은 매우 고통스러운 처형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중죄를 져도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형이 매우 고통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로마의 관습으로는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로마병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로마병이 옆구리를 찌르는데 피와 이제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이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좌우간 이 옆구리를 찌른 로마병의 이름이 백부장 롱기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의 옆구리에서 떨어지는 물과 피를 맞고 눈병이 쫙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기누스도 아무리 로마병이지만 이걸 기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현 터키의 카파도키아의 가이사에서 이제 수도사가 됐고 그때는 잘 알려지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철저하게 잡았죠.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게 이제 짜르륵 돼갖고 기독교의 성인으로서 지금 아래 그림으로 보는 것이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에 있는 석상입니다. 롱기누스 석상인데 바른쪽에 쫙 들고 있는 게 바로 롱기누스 창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롱기누스 창 또는 예수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중요성은 예수와 직접 접촉한 상대 성유물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롱기누스 창은 또 달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로 보기 때문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창을 소유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선악을 위한 세상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상에 이것처럼 큰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롱기누스 창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선이든 악이든 악당도 얘기가 되겠죠. 세상의 운명을 짊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을 한 것이 2005년 미국 슈퍼히어로 공포영화의 콘스탄틴입니다. 이 콘스탄틴의 시나리오는 아주 복잡한데 주제는 운명의 창, 즉 롱기누스 창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사라졌다. 이런 제 자막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콘스탄틴이 다른 영화에 비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된 거는 이 콘스탄틴이 지옥하고 천당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옥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밑에가 지옥입니다. 영화 감독이 지옥을 용감하게 화면으로 제시했다는 자체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또 신과 악마의 그 얘기인데 이게 큰 틀에서 금연을 주제로 합니다. 뭐냐면 콘스탄틴이 폐암에 걸린 것을 담배 탓이라고 하는데 영화의 마무리는 금연으로 마무리를 해요. 당시 이제 전 세계적인 금연 운동이나 담배 피우는 사람을 살인자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천사와 악마 싸움에서 담배가 악당 중 악당으로 나오는데 반론이 있었지만 좌우간 이 영화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롱기누스 백부장이 치른 창이 루시퍼의 아들인 마몬이 지구를 장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될 만큼 그렇게 지구인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왕초들이 이 롱기누스 창에 집착을 했는데 나폴레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돌프 히틀러는 롱기누스 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런데 이게
백부장 롱기누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건 단 하나의 창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천여 년 동안에 롱기누스 창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이 무려 4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약 10개가 알려지는데 이것이 모든 자기가 진짜 창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도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는 거는 현재 4개인데 교황청이 어느 것도 진본이라고 확인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일 쉽게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밑에 있다는 거고,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 교황 이노센트에게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엔나에 지금도 호프부르크 궁전에 전시되고 있는데 아돌프 히틀러 나폴레옹이 집착한 성유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르메니아의 에크미아진에 있고 안티오크의 대성당에 있다고 합니다. 이 네 롱기누스 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롱기누스 창은 현재 베드로 대성당 도만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뼈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황청이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는데 최초의 기록이 피아젠차의 순례자 안토니우스가 기원 570년에 예루살렘의 성지에서 예수에게 씌운 가시 면류관과 롱기누스 창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615년에는 예루살렘이 페르시아에 함락되자 크로니컨 파스칼레가 이때 롱기누스 창이 부러졌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러진 창 끝은 같은 해에 니세타스가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가 유명한 아야소피아 성당 이후 동정녀 교회에 기탁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롱기누스 창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다는 게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투르크한테 넘어갔는데 이것이 1492년 교황 이노센트 8세에게 보내졌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롱기누스 창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는 이제 잘라졌죠. 이랬는데 18세기 중반에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파리에 있는 창끝을 보고 성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롱기누스 창과 짝이 맞는다는 걸 확인해 갖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서 선언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롱기누스 창이라고 선언을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롱기누스 창이라고 얘기된 게 몇 개가 있었다는 거죠. 여하튼 지금 이 창은 우측에 보이는 롱기누스 동상 밑에 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잘 알려진 얘기로 해서 일반적으로 롱기누스 창이라고 그러면 현재 대통령궁이었던 호프부르크 궁전 세계 보물실에 전시되어 있는데 성모리스 또는 콘스탄틴 대제의 창이라고도 불렸죠. 영화 콘스탄틴에서 운명의 창이라고 묘사된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신성 로마 왕자가 창을 소유하면서 하여튼 짜르륵 세계사를 크게 장식을 하는데 오토 3세가 폴란드 초대 왕인 블레스라프 1세한테 복제품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1000년입니다. 그 1000년의 바로 아래와 같은 거를 복제품을 보내는데 이건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1084년에 헨리 4세가 중간 부분에 우리 주님의 못이라고 적힌 은색 띠를 추가하고 좀 있다가 찰스 4세가 황금색 밴드로 이제 덮었어요. 여기에서 황금소매의 창과 못이라는 문구는 창에 망치로 박힌 쇠못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용한 못이라는 그런 뜻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불지 말아라 확실하게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롱기누스 창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휘장으로 이제 롱기누스 창을 활용을 한 다음에 1424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지그스문트는 매우 유명한 일이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왕관
구홀 십자가 검창은 결코 조국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신의 뜻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롱기누스 창을 어떤 일이 있어도 딴 데로 보내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뉴른베르크로 옮겨 영원히 보관을 명령을 했으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임페리얼 레갈리에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롱기누스 창이면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사든지 좀 후대를 놓아서 매우 유명한 사건들이 되는데, 1796년 봄에 프랑스의 혁명국 이제 뉴른베르크에 접근하자 이제 시의원들이 분명히 이것을 관심을 두겠다. 나폴레옹 이제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것을 비엔나의 폰 휘겔 남작하게 위임을 합니다. 조건은 불란서의 위협이 해결이 되면 물건을 이제 돌려받는 데는 이제 얘기인데, 이때 180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휘겔 남작이 요게 좀 헷갈리는 사람인데,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해사된이 되니까 그냥 독단적으로 이 유명한 콜렉션을 합스부르크 왕가에게 그냥 팝니다. 그러니까 뉴렌베르크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발끈해갖고 이걸 달라 이랬는데, 그때에 나폴레옹이 또 오스트리아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가 아주 간단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랬는데 1918년에 롱기누스 창을 갖고 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해산이 되죠. 그 해산이 됐을 때에 이 롱기누스 창이 오스트리아에 있었는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롱기누스 창을 뉴른베르크로 이송을 해갖고 1938년 당대에 전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독일에서 가장 안전한 중세 지하실인 히스토리아 슈어 큝스트 벙커로 옮겼는데, 이것은 다행하게도 연합군이 회수해서 현재 비엔나에 있다는 겁니다. 요 얘기는 다시 한번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세 번째로는 아르메니아의 바가르 샤파트의 에크미아진에 롱기누스 그 창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13세기 아르메니아 필사본에서 처음 보여요. 이때가 십자군 전투가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찌른 창을 사도 타테우스가 아르메니아로 가져왔다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거하고는 달리 예수를 찌른 롱기누스 창의 진본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전투 군단 장병용이 아니라 점령 지역의 군사기지에서 복무한 로마 군인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전투병이라면 이런 창을 가질 수 없는데, 예수를 찌른 롱기누스가 전투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은 보니면 거기다가 또 잘 알려진 토리노 수위에 있는 창의 표시하고도 일치한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거에서 반론이 없겠습니까? 이제 13세기 이전에 약 1200년 동안 보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창머리에 상징적인 십자가가 또 있었는데 이거는 예수의 시대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을 찌를 때에 그렇겠습니까? 그래갖고 알렉사 박사는 뭐라 그러냐, 이 창머리는 실제 무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꿰뚫을 수 없을 그 의식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죠. 성유물에 대해서. 그럼 과학적인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아르메니아에서 총알같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지금도 롱기누스 창이라면 자기 나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좀 헷갈리는 얘기인데, 안티오크의 롱기누스 창입니다. 1098년 6월에 안티오크가 제1차 십자군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슬람 군대에서 포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파리의 농부가 십자군에 참여한 그 피터 바톨로메가 자기의 꿈에 쫙 롱기누스 창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언제 성 안드레아가. 그런데 그게 바로 안티오크 그 포위된 성 베드로 성당 밑에 있어. 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부들 이게 그건 말이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루지의 레몽드가 성을 지키고 있는 왕초죠. 그가 말한 거를 이제 파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첫째 날은 안 나오고 둘째 날 바돌라메가 창으로 추정되는 철조각을 발견됐는데 이게 롱기누스 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롱기누스 창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힘을 박박 내갖고 이슬람 교도를 공격해갖고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잘 알려진 거. 롱기누스 창을 가지면 전쟁에서 패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롱기누스 창의 진위를 확인하자는 거냐. 일단 뭐 성을 지켰으니까 이제 따구리 짱이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바돌레마가 불쌍해요. 근데 보면 하여튼 옛날 일들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튜닉만 입고 롱기누스 창을 딱 들고 거대하게 양쪽으로 타오르는 나무 더미 사이를 걸어가려는 거예요. 이게 롱기누스 창이 진짜라면 바돌레마가 불길에서 안전호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봤더니 불길 속에서 화상을 박박 입어갖고 20일 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창의 영험이 없다고 확인됐지만 신화는 계속돼갖고 현재도 안티오크에서 예수를 찌른 진본이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 그 후에 계속 롱기누스 창을 경배한다. 지금 보면 뭐 엄청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3제국의 히틀러의 롱기누스 창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히틀러는 예수와 관계되는 그 롱기누스 창과 성배에 아주 강력한 내착을 보였는데 1912년 9월에 비엔나에 보관된 롱기누스 창을 보고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나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즉시 깨달았다. 나는 주변의 풍경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몇 분 동안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것은 나를 피하는 어떤 숨겨진 내면의 의미, 내가 속으로 알고 있다고 느껴지는 의식으로 가져올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을 내 힘의 부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의 운명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자기가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비엔나에 있었으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갖는 거는 아니죠. 그랬는데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합병이 되죠. 합병되자마자 제3제국의 이름으로 롱기누스 창을 접수합니다. 그래갖고 아래 사진에 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뉘른베르크의 전당대회에 전시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얼마나 말이 많이 퍼지겠습니까? 트레버 박사는 히틀러가 특별히 롱기누스 창에 주목한 것이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요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특히 히틀러가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지반에 경도돼갖고 하는데 이들 작품이 경도된 거는 바로 성배하고 롱기누스 창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히틀러가 롱기누스 창과 성배에 대해서 집착한 그 이유는 이 두 개를 가지면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래가 이제 히틀러가 롱기누스 창을 보고 있는 건데 연합군이 1945년 독일 심장부로 진격을 해갖고 히틀러가 수도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몸을 숨기면서도 끝까지 항복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롱기누스 창을 자신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극적인 순간에 독일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도 항복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또한 이 롱기누스 창만은 물론 히틀러가 약탈한 보석금 뭐 이런 거 귀중품 예술작품 수없이 많은데 아주 특별하게 이거를
숨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뭐 잘 알려지면 히틀러의 보물찾기는 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뭐냐면 롱기누스 창을 가진 사람은 왕초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전부들. 그랬는데 창을 손에 놓치는 순간은 뻥이라는 거예요. 즉 지상에서의 통치자로서 시간이 종료됐다는데 사르마녀 왕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갖고 전투마다 승리를 했는데 실수로 창을 떨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45년도 4월 30일이죠. 말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뉘른베르크의 월터 윌리엄 혼중이가 롱기누스 창을 확보합니다. 혼중이는 히틀러가 약탈한 예술작품을 되찾으는 그런 프로젝트의 소속인데 이게 그 혼중이한테 히틀러가 그렇게 집착을 보인 롱기누스 창이 넘겨지자마자 90분 후에 자살을 했답니다.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려는 사람은 수없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패튼 장군까지 나와요. 혼중이가 롱기누스 창을 발견하니까 곧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조지 패튼 장군한테 이제 보고를 해요. 이 패튼 장군은 항상 자신이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환생이라고 믿어서 이 창을 자기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진짜 창을 확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롱기누스 창을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아이젠하워 장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은 간단하게 뭐라고 그러니까 곧바로 오스트리아로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패튼 장군이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가져왔어야 된다. 자기도 갖고 이런 얘기했는데 좌우간 패튼이 롱기누스 창을 소유하고 있던 시간이 길지 않죠. 곧바로 이제 보내라고 그랬는데 롱기누스 창을 비엔나에 반환하고 곧바로 교통사고를 맞아갖고 중상을 입고 패튼이 사망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전설들이 쪼르륵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롱기누스 창에 대한 전설이 이제 이렇게 쭉 되니까 패튼이 오스트리아에 반환한 창을 호프스부르크에서 공개하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조사하자는 겁니다. 그래갖고 밑에 있는 사진이 과학적으로 2003년에 영국의 로버트 휘더 박사가 X전 회설, 형광 테스트, 비침습적 기술 등으로 이제 롱기누스 창을 분석을 했는데 결론 아주 뻥입니다. 6, 7세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엔나 고고학연구소에서도 이 롱기누스 아래에 있는 창을 갖다가 이제 재차 감정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내려가요. 8세기에서 9세기 초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예수시대에 제작된 진보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고 이제 계속 알려진 앞에 있는 못은 이거는 1세기경 로마에서 사용된 못과 길이와 모양이 일치어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찔렀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의 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창이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려진 게 맞다. 즉 동일한 금속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답니다. 여기에서 그랬는데 여기에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거의 이와 같이 중요한 게 하나로 끝날 리가 없는 얘기인데 뭐냐면 1989년에 제2차 세계대전 외과의 대령 하워드 브레시너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45년 히틀러가 롱기누스 창을 남극 대륙으로 이송하는 유보트 잠수함의 승무원과 자기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의 이 잠수함 파견을 하르트만 탐험이라고 이렇게 가명을 썼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뮬러의 프로젝트인데 시뮬러가 롱기누스 창의 중요성을 알고 일본의 유명한 도금 제작자에 의뢰해서 정교한 복제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제품이 뉘른베르크에
전시되었고 오스트리아 당국에 이양돼 갖고 현재 전시된다는 거는 이거는 까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품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남국 대륙으로 보내져서 거기에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럽 또는 남국 어디 온 게 보관돼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 덤으로 성배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